네, 피드백 1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스스로 소개하는 원장 소개, 그리고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제가 요런저런 피드백들을 드리는데 셀프로 한번 먼저 해볼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어선가는 뭐또 제가 없을 수도 있고, 네, 뭐 당장 그러겠다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매번 내가 쓴 그 포스팅을 여기에 올려서 피드백을 받는 게 조금, 나도 이제 그 성장했는데 매번 그러고 싶진 않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비행기를 운항하는 파일럿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더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포스팅을 발행할 때마다 스스로 체크를 해가면서 발행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퀄리티의 포스팅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거 원장님을 스스로 소개하는 포스팅을 해보셔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블로그로 하고 있는 마케팅이 헛돌을 수 있어요. 이렇게 겉돌아요. 자꾸 와서 이렇게 들여다는 보는데 빨리 결정을 못 한단 말이죠. 원장님이 누구인가가 빨리 드러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먼저 해보시라고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만족스럽게 안 될 거예요. 네,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포스팅이 언제나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들이밀어 보시고요. 피드백을 받으시고 자꾸 고쳐가지고 좋은 폼으로 하나 완성해 놓으시면 그 포스팅은 정말 오래가는 리턴을 줄 겁니다. 제가 원장 소개 포스팅으로 실전 1편에다가 강의로 하나 만들어 드린 거 있죠. 그것도 반복해 갖고 좀 청취해 보셔서 온전히 내 거로 만드시고요. 오늘은 그걸 조금 요약해서 네, 오늘 두 개의 원장 포스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빨리 리캡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원장 소개는 언제나 자칫하면 늘어지고 재미없고 읽기 어려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원장님이 옛날 자기 얘기부터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길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빨리 엄마의 관심을 놓쳐버리게 돼요. 반드시 언제로 시작해야 되냐 하면요. 유능하고 네, 원장님은 유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유능하고 믿을 만한 현재의 내 모습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원장 소개 포스팅은 그래요. 첫머리에는 내가 나의 핵심 상권, 무슨 초등학교나 무슨 동이 되겠죠? 거기에서 활동하는 영어 전문가라는 정체성을 빨리 밝히고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또 성과를 내면서 공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고 영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 원장님의 마음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지듯이 말로 표현이 되고 사진이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원장님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영어를 좋아했다든지 관련 공부를 이런 거 저런 거를 했다든지 뭐 전공을 했다든지 해외 경험이 있다든지 그 외 여러 원장님의 영어 실력을 빌드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영어를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거를 뭐 과외 활동이나 직업으로 커리어로 해온 그 경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력도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관련해 갖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도 이야기하고 사진도 좀 보여주고 뭐 혹시 상을 받았다. 크고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소개하고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원장님을 칭찬해 준 네, 그러한 것들도 좀 소개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엄마와 아이의 반응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은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원장님이 뭔가 이렇게 말을 건네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 답도 할 것이고, 특별한 날에는 카드도 쓸 것이고,
또 학원에서 그런 거 액티비티로도 하잖아요. 영어로 뭐 카드 쓰기. 그런 거 이렇게 사진으로다가 잘 모아두셨다가 보여주면 좋죠. 엄마하고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문자 주고받고 그런 거 자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여기 들어오면 좋습니다. 자, 요런 내용으로 채우는 게 원장 소개 포스팅이에요. 원장의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원장 소개 포스팅은요, 누구의 관점으로? 엄마, 학부모의 관점으로, 즉, 객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네, 그들이 보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를 빨리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알고 싶은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거에서 다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셔야 될 거, 요 ARE.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소개했을 때는요, 사람은 아무래도 어때요? 팔이 안으로 이렇게 굽죠. 팔을 밖으로 굽히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비즈니스 블로그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이 그걸 100% 신뢰할까요? 그러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믿을 수 있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유능해.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야. 주장을 했으면 그렇게 주장한 이유와 근거와 그 근거에 납득할 수 있도록 예시를 보여줘야죠. 네. 풍부한 사진 자료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1000에서 1500자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쓰실 말씀이 많아갖고 그보다 좀 더 길어지셨다면 뭐 굳이 억지로 줄이실 건 없어요. 그러나 압축할 수 있다. 중요도로 보아서 요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와도 된다 싶은 게 있다면요. 과감하게 조절해서 1000에서 1500 레인지에 들어가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프 체크리스트도 볼게요. 자, 이건 항상 셀프 체크해 보면 좋은 것들이라고 해갖고 제가 써놨습니다. 대표 사진이 제대로 내가 학부모라면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진으로 딱 들어갔는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키워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도한 키워드, 내가 쓴 이 글, 정성 들여 쓴 글이 엄마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엄마가 뭐라고 검색했을 때 이게 발견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되고요. 그 생각이 제대로 포스팅에 구현되었는지도 확인돼야 됩니다. 블로그 제목부터 키워드가 들어가면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포스팅 제목에도 들어가야죠. 본문의 첫 부분, 가능하다면 첫 단어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사진의 캡션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본문 전반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그 키워드가 3에서 5회 정도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글의 구조. 글은 하나의 주제로 써야 됩니다. 일 포스팅에는 일 주제가 원칙입니다. 여러 얘기를 뒤섞어 놓으면요. 읽다가 나갑니다. 안 읽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상위로 추천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 글의 그 주제는 하나인데 하나의 주제를 정했다 할지라도 대개는 그 하나의 주제하에 소제목이 세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아까 원장 소개만 해도 어땠습니까?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 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원장님의 경력과 뭐 교육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러한 원장님에 대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 이렇게 세 개 정도의 소제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글의 구조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소제목으로 요러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라고 서두에 밝혀주고 실제 밝혀준 대로 소제목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죠. 네. 기대 구조가 머릿속에 짜여지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는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고요. 훨씬 짜임새 있는 전문가의 글을 보는 느낌이 납니다. 그냥 쭉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어때요? 들을 때 후자가 훨씬 더 전문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독성을 염두에 두시고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글 이렇게 쭉 써놓은 다음에 마우스로 긁어가지고 네이버 글자 수세기에 넣으면 세지죠. 1000에서 1500자. 네. 띄어쓰기 제외하고 1000에서 1500자 레인지에 들어오도록. 너무 적으면요. 보다가 그냥 쓱 나가버려요. 너무 볼 게 없기, 이렇게 읽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설득하기도 어렵죠. 그 정도 분량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인밖에 없어요. 네. 적어도 1000에서 1500자 분량이 나오게 쓰시고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구조를 짜고 계획을 한 다음에 쓰면은 저 정도 분량은 충분히 나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저거보다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서체, 색상, 눈에 잘 띄고, 아, 이렇게 막 어른어른하지 않게 너무 이렇게 장식적인 걸 많이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단락 길이는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게 하나의 단락이 5에서 한 8줄 정도. 네. 모바일 기준입니다. PC 기준이 아니고 그 정도로 쓰시면 돼요. 줄 바꿈 어색해지지 않는지 아, 휴대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맞춤법 검사하시는 것까지.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챙겨주세요. 전화번호 본문에 넣는 거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해시태그 마찬가지예요. 해시태그로 뭔가를 이 글을 검색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게 넣어주고 싶은 게 있다면요. 해시태그에 넣는 게 아니라 그걸 본문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특수문자, 특히 제목의 특수문자는 넣으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넣지 마세요. 타인의 글하고 이미지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써주신 분들, 오늘 세 분 거를 볼 거예요. 우리 벌교의 앤 선생님 거 볼 거고요. 네. 인천 송도의 열정윤 쌤 거 볼 거고요. 방학동의 리즈 쌤 거 볼 겁니다. 네. 우리 열정윤 쌤 거 어때요? 해시태그, 썸네일, 대표 사진으로 본 거. 요게요, 이렇게 모양이, 사진이 여기 나오고, 여기 포스팅 제목과 앞에 그 조금 나오는 부분이 오른쪽에 나오는 형태로 나와서 그렇지, 이런 스타일로 만약에 지정이 돼 있으면요, 사진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거예요.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당당하게 내 사진 내걸으신 용기 칭찬합니다. 네. 내 사진을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를 스스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근데 그게 정말 부담스럽다. 내가 스스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옆모습이나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잘하셨고요.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애은 선생님 거 제가 여기 몇 개 메모한 것도 있는데 직접 그 포스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블로그 제목. 아, 우리 그 앤 선생님이 같은 경우는요.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죠. 벌교초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교실 앤 선생님. 아트. 네. 띄어쓰기를 조금 해주셔야. 저는 이제 아니까 이렇게 봐도 읽기에 문제가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 봐갖고는 이거 잘 못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또 블로그 제목뿐 아니라 포스팅 제목도 그러셨죠. 네. 띄어쓰기 꼭 넣어주세요. 벌교초 영어. 윤 선생, 우영, 벌교, 앤 선생님. 네. 벌교 두 번 쓰실 필요 없어요. 제목은 압축적인 곳입니다. 포스팅 제목에는요, 가능하다면 같은 단어가 두 개 들어가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인기글 대표글 모바일 그 대문에서 보니까요 여전히 인기글로 되어 있거든요. 대표글로 변경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 들어갈게요. 자, 원장 소개 포스팅의 흐름을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원장 소개 포스팅은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어때요? 자,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순서대로 글을 썼는가? 네. 그렇지 않다면 요거에 맞추어서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능하고 믿을 만한 현재의 내 모습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벌교초의 영어 교육 전문가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즐겁게 성과를 내며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나는 그게 행복하다는 거. 그 다음에 비로소 나의 퍼스널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쓸 수 있는 것들 저렇게 제가 제공해 드렸죠.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그 원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 엄마와 아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나는 유능해.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어.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아이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즐겁고 성과를 내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그래. 이 원장님, 저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라고 인도스를 해줘야 돼요. 네. 보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거기 보증을 그렇게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원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내가 이 핵심 상권의 영어 교육 전문가라는 어떤 스스로의 그 자기 정체성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죠. 네, 그거를 꼭 좀 해주셔야 되고요. 사진 잘 나오셨고요. 벌교 N 선생님이 어떤 히스토리를 거쳐왔다라는 얘기가 딱 나와 있어요. 네. 그거는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아이가 많지 않다면요. 그동안 지도해 왔던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을 모델로 좀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현재의 유능하고 열정적인 그리고 결과를 내는 전문가 모습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교육, 경력, 그리고 원장님의 빛나는 순간들, 이런 자격증 취득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한 것들이 이 자리에 두 번째로 나오고요. 아이와 엄마의 소통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저는요, 요 부분은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프로 이 교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던 어느 날, 네, 소개로 좋은 일이긴 하죠. 저는 원장님 이렇게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는데, 여기는 비즈니스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도 괜찮아요. 네. 그냥 빠지고 이 벌교 초등학교 혹은 이 지역에서 영어 교육을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픈했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글이 좀 짧죠? 네. 원장님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할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흐름으로다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에 하나하나의 자료를 넣다 보면 1,500자, 1,000자는요, 부족한 분량이에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넣은 이런 해시태그들은 다 삭제하고 본문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이런 거, 뭐, 전공하고, 방과후 영어 강사, 뭐, 어학원의 경력, 자기주도 학습 지도자 자격증, 이러한 것들 다 사진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 보완해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원장 소개 포스팅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인천 송도, 네. 열정윤 쌤 거 볼게요. 아까 여기에서 열정윤 쌤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아이를 딱 잡아놓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잖아요. 구도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잘 하신 거죠. 네, 힘이 점점 좋아지셔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소개글에서 좋았던 거는요. 일단 제목에 키워드 잘 들어갔고요. 네. 모든 학교 또 원장님의 닉네임 잘 들어갔고요. 서두 부분에서 전문가 정체성을 잘 만드셨어요. 네. 송도 109의 명선초, 연성초의 영어 전문가잖아요. 네, 여정현 쌤. 그리고 원장님은 지금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사화해 갖고 표현하셨는데요. 이런 거 좋은 시도예요. 다른 분들도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이가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지킴이 하셨는데요. 네, 영어 실력 지킴이.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영어 동기부여 올림이, 영어 걱정 종결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실력 관점에서, 그리고 동기 관점에서, 그리고 엄마들과의 관계 관점에서 이렇게 자신의 전문가 정체성을 잘 표현하신 거 좋았고요. 핵심 되는 부분들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신 것도 잘 보이게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요. 여기, 명선초, 연송초가 개교할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영어하며, 이 말은 조금 어색한데 좀 손보시고요. 이 부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선초등학교랑 연송초등학교는 개교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래도 개교할 때부터 그 학교의 영어를 원장님은 영어 교육 전문가의 시선에서 관찰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건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당연히 어떤 분이 영어 선생님인지도 알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지도 잘 알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엄마들 입장에서, 이 학교를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 야, 우리 애는 지금 들어가는데 저 선생님은 저 학교 개교할 때부터 정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 정도로 전문가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까?
이 학교 전문가라는 거는요,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원장님이 가질 수 있는. 자, 열정윤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그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요, 자기의 그 사업장에 가장 많이 오는 그 학교,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전문가라는 그 나의 크레딧을 가질 수 있으면요, 엄마들을 상대로 굉장한 그 무기를 가지시는 거예요. 네. 그 엄마들은 그 학교에 대해서 원장님만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런 좋은 점이 있으면 거기는 강조해 주시고요. 근데 개교할 때부터 그냥 옆에서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영어 수업은 어떻게 하고 선생님은 누구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오셨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면 모두가 다 이렇게 개교할 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는 110년 됐거든요. 네, 그런 학교에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없는데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강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사진 사용들도 아주 좋아요. 네. 이 사진 저희가 되게 좋아하죠? 네, 이 사진 좋고요. 다 사진 사용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1대1 과외 같은 코칭 표현도 좋죠?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들과의 이런 그 주고받는 요 대화들이 전부 다 근거 자료로 튼튼하게 소개돼 갖고 아주 좋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포스팅 앞으로 애용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함께 보면 좋은 글에 소개할 때 요 그 텍스트를 쓰는 요 란 있잖아요. 이 텍스트는 연결되는 URL만 넣으면은 내가 뭐라고 쓰든지 상관없이 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매번 똑같게 쓰실 필요 없다는 거 아시죠? 어떤 날은 원장 소개라고 쓰지만요. 어떤 날은 내가 그날 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부모 설명회나 아니면은 신학기 그 입학식 소개 뭐 이런 거그 포스팅 정보성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함께 보면 좋은 글로 요 글을 넣으셔야 될 텐데 그 포스팅의 주제에 맞게 요 워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명선초 입학식에 대한 포스팅, 입학식 정보, 뭐 어디로 가서 입학을 시키고 이런 걸 쓰셨다면요. 명선초에 입학하는 명선초 명선초 학부모가 꼭 만나보아야 할 열정윤쌤 소개.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저 워딩을 그날의 포스팅 주제에 맞게 조금씩 바꾸어 쓰시면은 하나의 글로도 다양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 이제 방학동의 리즈쌤 거죠. 네, 리즈쌤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자, 리즈쌤은 블로그 포스팅을 포함해서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많고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 잡아 끄는 거. 사람의 눈길을 잡아 끄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이 썸네일에는 사람을 쓰는 거. 예, 중학생이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를 쓰고 싶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 깔끔합니다. 네, 굉장히 포스팅 잘하시죠? 깔끔하게 정리된 수능 실전 포스팅입니다. 지금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방학동 신방학 중 수능 실전반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건데 핵심 키워드 다 잘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제목에 방학동 영어학원 키워드죠. 신방학 중 영어학원 다 들어간 거예요. 2학년까지 쓰신 것도 잘했고요. 이렇게 쓰신 거를 특별히 제가 잘했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아래에 있어요. 사실은요, 초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목에다가 방학동 영어학원, 신방학중, 방학중, 효문중, 창동중 이거를 다 제목에다가 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넣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요. 네이버에서도요. 이전에 네이버 그 검색 블로그에서 그렇게 지역명, 학교명을 그냥 그 제목에다가 잔뜩 갖다 넣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하지만 내가 이 정도 그 지역과 학교 같은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장인데 어떻게 하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방식이에요, 이게. 보세요. 수능 실전반 해당 학교. 예를 들어 어떤 분이요, 그 집에 누수가 생긴 거를 고쳐주는 그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 누수가 생긴 걸 어디를 고쳐주냐 하면요. 남양주시, 와부, 호평동, 평내동, 뭐 하남시, 구리시,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뭐 사실 출장 가서 고쳐주면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목에다가 누수 뭐 출장 수리 하고서 그냥 그 모든 지역을 제목에다가 다 적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내가 업무가 가능한 지역이 여기다라고 본문에다가 써라 깔끔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 네, 그렇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딱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제목에는 깔끔하게 핵심 되는 것만 찝어주고 해당 학교를 밑에다 이렇게 딱 적어주시니까 네, 이 학교 아이들도 보면 다 이해되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분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내용이 다 좋습니다. 뭐, 그 수능 실전반 아이들한테 요 사진 보세요. 지도해 주시는 거, 현문증 2학년,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소개하는 거, 그리고 커리큘럼 소개하는 거, 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까지 이거 사진에서 그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스티커 이거 추출해서 하는 거 우리 이거 단톡방에 나왔던 그 얘기 그거 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보기 좋네요. 그리고 마인드셋 하기 위해서 대학 탐방하는 거. 자, 그런데 어때요? 보니까 볼륨이 있는 포스팅이고요.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하나의 포스팅에 들어올 경우에, 그러나 보세요. 수능 실전반과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왔나요? 그건 아니에요. 전부 수능 실전반 안에 있는 특징들을 소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주제 1포스팅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단, 요걸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서론 직후에, 서론 직후에, 저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오늘을 소개하는 이 수능 실전반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마치 그 오늘의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가 여러분 이 포스팅 하나를요 마치 오늘의 코스 요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결혼식장 호텔에서 하는데 가보면 오늘의 메뉴에서 처음으로 뭐 먹고 그다음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디저트로는 뭐 해주고 이런 거 소개해주면 보면서 막 기대가 되잖아요. 먹다 중간에 안 가잖아요. 그거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두에 오늘의 메뉴 느낌으로 오늘 내가 이 수능 실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거의 주요 특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그냥 한 라인씩만 딱딱딱딱 그러면 끝까지 궁금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안 볼 사람도요, 그중 어느 하나에 꽂히면요, 그거를 내려가서 그거라도 본단 말이죠. 네. 오늘의 메뉴처럼 구조를 소개하는 거, 저는 보통 한 세 개 정도의 소제목을 잡으라고 하는데 원장님처럼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소개할 것이 있을 때는 좀 길게라도 괜찮아요. 네, 그거를 그 오늘의 포스팅 내용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좋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신 포스팅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전체 다 마쳤는데요. 네. 아, 제가 요즘 그 우영 신임원장님들도 이렇게 교육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서 글도 좀 써보고 그러려고 이번 포스팅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그 피드백을 드렸어요. 네, 그래도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블로그를 포함한 온라인으로 우리 학원을 잘 마케팅할 것인가 열심히 같이 고민하시고 서로 응원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원장 소개, 학원 소개, 우리 학원의 공부 방법 소개, 그리고 우등생 소개, 이 네 개의 포스팅은요, 집을 이루는 기둥과도 같아요. 네. 기둥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어야 그 밖에 뭐 이렇게 인테리어, 뭐 벽에 걸린 그림, 그런 것들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정보성 포스팅으로 유입이 되었어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 온전히 이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잘 액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글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한번 써보시고 피드백 받고 고치고 자꾸 고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 잘 아시죠? 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초고, 네, 모든 초고 스크립트죠.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예. 아니, 그 해밍웨이 같은 그 대문호가 쓴 초고인데도 쓰레기입니까? 네, 쓰레기입니다.
그거를 고치고 고치고 잘 고쳐서 좋은 폼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쓴 글이 만족스럽지 않고 또 제가 이런저런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약간 그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예, 잘 그걸 반영해서 좋은 폼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사실 이렇게 이런 피드백을 드리면서도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힘든 그 시간을 쪼개서 쓰신 거에 대해서 원장님들을 칭찬하는 마음이 이만큼 더 큽니다. 예, 그 마음을 밑자락에 깔아놓고 원장님의 그 포스팅이 좀 더 좋은 폼으로 발전하도록 조금 그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포스팅이니까 네, 마음 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